안녕하세요, 쩐통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영상마다 맨날 그놈의 수익률 하던 그 수익률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. 그걸 오늘 간단히 다른 관점으로 풀어볼까 합니다. 사실 다들 수익률이라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수익률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린 결국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냐로 바꾸면 이해가 가실지도 모르겠네요. 매일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생각해 보라니까 뭔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뚱딴지 같은 소리 같기도 하죠. 그럼 지금부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투자처인 예적금을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제가 A라는 은행에 갔더니 1년 뒤 1%의 수익을 준다네요. 그럼 100만 원 예금을 해놓으면 1년 뒤에는 101만 원을 받게 되겠죠. 근데 바로 옆 B 은행에 가보니까 3%를 준대요. 그럼 1년 뒤에는 103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이미 이 얘기를 듣는 순간 B 은행에 나의 100만 원을 넣기로 마음 먹으셨을 겁니다. 왜 그런가요? 그냥 2만 원을 더 줘서?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B를 스택하셨다면 아직 제가 말씀드리려는 수익률의 중요성을 100% 이해를 하지 못하신 거니까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저 또한 당연히 B를 택할 거예요. 왜냐하면 B은행이 제 2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해 줬으니까요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? 제가 A와 B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만약 본인이 A만 앓으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1%에 넣지 않겠어요? 그럼 그 사람은 1년 뒤에 1만 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어쨌든 수익을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죠. 근데 다른 사람은 같은 날 같은 돈을 B에 넣어서 1년 뒤 3만 원을 얻게 된다면 A만 알고 투자했던 사람은 앞으로 2년을 더 사용을 해서 매년 1%씩을 얻어서 B에 투자했던 사람과 같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. 즉 A는 3년이 걸렸고 B는 1년이 걸렸으니까 B가 2년을 절약한 거죠. 뭐야, 결국 2만 원을 더 줘서 간 거잖아 랑 2년을 아낄 수 있네 는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재테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. 아무튼 이런 간단한 이유 때문에라도 우린 수익률에 집착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무한대의 투자금과 시간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죠. 근데 현실은 돈도 쥐꼬리만큼밖에 없고 투자해서 번 돈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써야 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고작 2% 차이가 2년이란 차이를 내게 되는 겁니다. 예적금 1년 만기해 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. 1년이 얼마나 긴지. 근데 그걸 단 한순간의 판단으로 2년을 더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?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같이 굴릴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수익률을 따져줘야 합니다.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그래, 수익률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.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.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래?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목표를 잡았을 때 이 안전자산 1%의 수익률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변경을 시켜야 돼요. 제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낮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거나 변경을 해야 됩니다. 일단은 가장 안정성을 띠고 있는 예금 적금이라는 상품으로 1%의 수익률을 낸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지금부터 은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20년이다. 그리고 희망 금액은 최소 10억이다. 현재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. 그리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다. 그리고 연 수익률이 1%다 라고 한다면 투자금이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뒤에 1010만 원을 얻고요. 거기다가 150만 원을 12로 곱하니까 1800만 원. 그래서 1년 뒤에 저는 1810만 원을 모으게 되고요. 281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1%의 수익률과 1800만 원을 모으게 되면 4600만 원.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면 20년 뒤에 4억 정도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. 10억이었으니까 반밖에 못 미쳤죠. 앞으로 20년을 더 해야 10억이 모이겠죠. 근데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변수는 5가지가 있습니다. 20년이 아닐 수도 있고 10억이 아닐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고 150만 원이 아닐 수도 있고 수익률이 다를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저축액을 더 늘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그럼 가령 수익률을 10%로 해보죠. 그럼 20년 뒤에 10억을 모을 수가 있겠네요. 혹은 수익률을 5%로 하고 저축액을 200만 원으로 늘린다면 가까스로 8억을 모을 수 있겠고요.
아니면 현재 투자금이 5천만 원이다 라면 가까스로 9억을 모을 수가 있네요. 그럼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이 엑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목표 10억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1%로는 이룰 수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1%의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.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깨지고 잃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해왔었고요.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알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. 제 자본이 100% 중에 90%는 지금처럼 안전 자산에 우선 넣어 놓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 만약에 1% 예적금이다. 그럼 예적금에 넣어 놓는 거예요. 근데 나머지 10%로는 본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계속 도전을 해보고 깨지는 거죠. 그럼 거기서 나오는 교훈을 얻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더 도전해 보면 1%의 수익률이 아니라 2%, 3%, 4%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수익률 높여가게 된다면 나머지 안전 자산에 넣어놨던 90%를 천천히 옮기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1억 버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재테크 공부를 하되 자기 투자금의 일부만 조금씩 해보라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우리가 왜 예적금을 단 한 번만 해야 하는지도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. 물론 다음 편에선 이 수익률에 관한 부분을 단리와 복리 개념으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.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왜 주식 투자하면서 번 돈을 용돈이라 생각하고 쓰면 안 되고 워렌 버핏 형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까 이걸로 마치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양질의 내용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.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다 이해하고 투자하셔도 쉽게 읽거나 바보 같은 짓을 안 할 수 있어요. 남들 놀 시간에 저는 책 읽어가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 부자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